건희 아빠가 하나 정도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인구수도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썸 오피스에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희 아빠, 건빠님으로 불리시죠? 네, 건빠입니다. 닉네임 건빠님인데 혹시라도 저는 잘 알지만 건빠님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좀 멋지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희 아빠라는 이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소액 투자자고요. 15년 동안 회사를 다녔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활동하게 된 전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 위주로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건가요? 네네. 아, 근데 소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액일까요? 3천만 원 정도면 3천만 원 정도면 이런 신축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맞아요. 지방 소도시라든지 중견도시, 청주나 포항 뭐 이런 도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 건희 아빠의 투자의 관점은 3천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액은 3천만 원? 네, 3천만 원 정도고 또 이제 일반 쪽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상승장 끝 무렵쯤 중간쯤이나 끝 무렵쯤에 이제 B급이나 C급쯤 있는 아파트들 이제 갭 투자를 하러 갈 때는 뭐 1,000만 원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천 정도. 원. 지금 이제 자산이 한 20억 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더 있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러면은 투자의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잡으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요즘에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구간에서 이제 종부세 버틸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명의 아무리 쓴다 치더라도 안 되죠. 네,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서울에 뭐 아파트 2개만 갖고 있어도 뭐 거의 종부세 구간 6억 구간을 돌파해서 10억 구간 가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쪽에서만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어떤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제 범위는 네 이제 범위를 조금 이제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총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채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처음에 3만 원으로 시작할 거고 뭐 무피 투자하고 뭐 풀피 투자하고 막 이렇게 뭐 개수를 늘려갔었던 시절 때는 그래도 한 80개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네. 관리가 되나요, 그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 블로그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들이 좋은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계속 역전세 오고 그 다음에 뭐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 막 전화 막 빗발치는 막 그런 좀 하여튼간 C급 지역의 C급 물건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줄이셨어요? 네 많이 줄였습니다. 정말 뭐 피눈물 나게 다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과정, 신축 위주로 그 다음에 신축이 될 만한 거 그리고 분양권하고 입주권 이쪽 정도로 갖고 봐도니까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80개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네, 많이 일반인 줄었습니다. 입장에서 20개라고 하면 사실 관리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먹고 살자고 하니 또 그런 구다지. 80개도 했는데 뭐 20개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느 한 지역에 또 몰빵해서 이렇게 놔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지역에 3개 정도만 그게 저의 투자 기준이거든요. 뭐 3개 정도. 네, 청주에 3개, 포항에 2개, 뭐 김해에 하나, 뭐 진주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 지역 또 중개사님들이 또 많이 커버하다 안 되면 전화하시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나와 핏이 맞는다. 나도 이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네네.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욕하지 마세요. 네네네. 아유, 우리는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투기꾼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블로그에 이제 이런 글을 좀 쓴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초창기 때 모든 그 뭐 글로벌 경제니 뭐 이머징 마켓이니 뭐 다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던지는 투매 현상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뉴스 검색을 해보면 지금에 있는 뉴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뭐 지금은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확보가 없다, 코로나 더 있었고. 때 그 당시에.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어떤 이제 폭등장을 가져왔는지.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하잖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서니까 또 이제 우리 좀 아이고 그게 진짜 그때 잡았어요. 그걸 뭐 팔아버리고. 제가 그때 단계주공이랑 그때 막 여러 개 막 죽주발 시기였거든요. 뭐 더샵 가고 뭐 대원 칸타빌 죽고 다니고 원동주공 막 죽고 다니고 저 막 그럴 때 원동주공 있는데. 자이
또 재밌습니다. 아 지금 자유가 되잖아요. 아우 짱입니다. 그런 통하는 데가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줍줍하기 좋은 시기였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니까 그리고 또 매수세도 죽어버리고 잠깐이었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한 6개월도 안 네, 됐어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뭐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반등이 좀 빨랐을 거고 맞아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금리 때문에. 네,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타임이었고 팔지 말았어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뭐 물론 또 팔아야 될 또 이유가 있으신 분 계시죠. 그런데 또 제 주위의 분들 보시면 어때요? 파는 이유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집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그냥 뭐 이거 팔아야 돼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지금 뭐 1억 떨어졌는데 한 1억 더 떨어질까요? 뭐 이러시면서 파는 이유를 만드세요. 굳이 세팅 다 끝나고 뭐 기간도 얼마 정도 남고 그랬으면 좀 그냥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에서 뭐 기가 떨어져봤자 제가 보기에는 뭐 2, 3천밖에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곡선만 지나고 나면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꼭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던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 9할은 다 그렇게 던지세요. 근데 지금 던지려고 해도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싸게 던지고 더 조바심 내고 안 팔리는 내놨는데 뭐 2달 냈는데 입질도 없어요. 안 팔리는 시기니까 안 팔리는 거고. 아니 그냥 그런 안 시기가 팔아야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돈 필요한 거 아니면은.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비교해 보시고 좀 조바심을 조금 안 내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 위기의식을 조금 느끼고는 있어요. 또 전세도 잘 안 빠지고 월세만 나가는 시장이고 네, 그리고 맞아요. 제 물건들도 지금 좀 이제 전세 돌아온 것도 있으면 또 이제 혹시 역전세도 있나요?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내줘야 되는 것들도 좀 있고 위기의식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타격이 그렇게 클까?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공포스러운 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되게 이제 막 끝났다 뭐 주변에서 말리고 뭐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렇게 좀 말리실 건데 지금 참 공부하기 편한 시기고요. 네. 어디 가갖고 이제 브리핑 듣기 편하고 지역 공부하기 되게 편하니까 지금 열심히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건희 아빠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바심을 조금만 좀 가라앉히시고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제까 뭐 10년 100년도 갈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티시면 저는 그래도 다시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기자님하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지났으니까 코로나가 좋았다는 걸 알지만 이 시기도 지나고 나면 대박. 너 그때 너 뭐 했니? 그거 왜 팔았니? 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씩 빠졌잖아요. 네. 박일 세일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좀 줍줍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좀 다 타가지고요. 네. 이제 조금 이게 갈아타는 시기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2개까지만 이제 종부세 3.3% 구간이니까 3개부터 6% 구간이잖아요. 요렇게 갈아타는 시기가 돼서 요거 정도는 지금 사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썩비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이제 땅 투자나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 고시원도 하세요? 현금이 좀 필요하니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조금씩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좀 저평가된 것들이 조금 되게 많아요.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과폭 크다 그런 것들은 계속 유난히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법인을 몇 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까지는 2개까지만 두 운영합니다. 개가 네. 가지고 네. 사실 저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서운 게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좀 완화시켜 주지. 그니까요. 종부세를 기본 공제도 없이 때려버리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강사거든요. 저도 강사다 보니까 정규 강의할 때 1시간 정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 쪽을 어느 정도 풀이를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거든요. 취득세, 잠깐만. 저는 보유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유세가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버티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양도세야 또 참 얼마 먹었는데 좀 던져버리지 뭐 그렇게 해서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버티지 못해서 던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그 싸고 물건을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만 이게 종부세 구간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 안에서만 법인 하나당 물건 2개까지는 지금은 내년엔 풀어준다고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안 풀어진 거예요. 내년에 풀어줄 거지 하고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맞아. 그러면 내년에
졌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물권수를 누르시고요. 지금은 법인 한 개당 물권 2개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지금 이제 세율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법인 한 개당 2개까지는 3.3%고요. 3.3%도 여러분 되게 정말 세요. 정말 셉니다. 1억짜리 갖고 있으면 330만 원이잖아요. 아, 세다. 저는 그래서 법인 안 만들잖아요. 종부세 때문에. 네. 그냥 제 개인 명의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개수를 턱걸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릴 생각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전 법인으로 할 때 제일 좋은 게 법인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해보면 네. 지방의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들어갈 때는 네. 또 이게 취득세 혜택이 있잖아요. 그럼요. 1.1% 있고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 더 이상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개인 명의로는. 네네. 취득세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뭐 하는 겁니까? 좀 빨리 내려달라고 취득세를. 살 취득세 수가 없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세금 내고 싶어요.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들었어요. 아, 네. 어쩔 수 없이 네. 부동산 법인을. 네. 근데 그거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네네. 근데 공시지가 1억 미만 위주로 이제 법인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그걸로도 하고요. 네. 이제 개인 명의로도 약간, 그러니까 올해 가져갈 것들은 공시지가 1억이라 하더라도 좀 개인 명의로 담아놓고 있고요. 이제 공시지가가 짧으니까 이제 버틸만한 이 종부세 구간, 종부세 구간에 좀 부담이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5층 저층 아파트인데 뭐 공시지가 막 3천만 원짜리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매매가는 뭐 한 1억 정도 하고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기 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익산에 뭐 마동주공 옆에 보면은 주공 아파트 5층 저층 아파트인데 뭐 신설지 아파트 뭐 그린공원 아파트 뭐 이런 공원 것들은 되게 상승률도 좋고 향후에도 입지 변화도 되게 좋고 뭐 재건축 가기도 편한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 명의로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단타 같은 거. 그러니까 확실한 지역에 확실히 싼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1일 이후에 이제 잔금을 쳐서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 2월이나 3월정에 확실히 오를 거라는 아니면 안전망이 확실하다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것도 좀 삽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샀다가 2월 달에 팔고 또 그쵸. 이제 다시 또 2월 달에 매수했다가 잔금은 6월 이후에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 그런 것들이 단타도 하시네요. 네, 그럼요. 저 먹고 저도 처자식 있는 나라. 그거 먹이 살려 우유값 벌고 있어요. 저 단타는 잘 안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갈 때는 인구 10만 이하 네네네네. 그건 그런 말이 어떻게 있었어요. 이제 좀 히스토리가 좀 긴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지방에 들어갈 때는 5대 광역시 이하로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또 솔직히 부산 같은데 되게 좋거든요. 대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대구 수익률 좋아요, 여러분. 우주의 기운이 지금 대구에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구 조심하세요. 조심하란다. 준비하세요. 5대 광역시 100만 미만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17, 18 막 이럴 때는.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게 조금 깨지면서 그러면서 인구 80만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주, 포항 뭐 이렇게 이제 전주 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이제 중견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런데 있다가 또 인구가 50만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계속 다운되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렸던 게 30만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30만. 이제 강릉이 22만이에요. 속초가 8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재는 건 좀 그렇고요. 건희 아빠가 하나 정도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인구수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 지역의 대장주의 절대 가격이 중요합니다. 충청도를 예를 들면 청주, 충주, 제천이거든요. 청주는 80만, 충주는 20 몇만이에요. 22만, 28만, 22만인가. 그리고 제천은 13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구수만 본다 그러면 제천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대장주 가격이거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천을 좀 무시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천 안 들어갔거든요. 제천이 또 그렇게 많이 폭등할 줄 누가 왜 알았겠습니까? 또 대충 왜 오른 거예요? 대장주가 2억 얼마 구간에서 비리비리 하다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제천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천천히 오르거든요. 천천히 대장주들이 천천히 오르면서 이제 2억 얼마에서 뭐 3억 겠다가 3억 5천 갔다가 뭐 4억 구간이 돌파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천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수익률이 나옵니다. 무슨 수익률?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경 매수하는 아파트 단지들하고 분양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이제 먹을 것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천주공이라든지 이제 하소주공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지역의 대장주 가격.
3억 구간이면 정말 싸다. 그리고 4억이나 5억 중간 대기하면 그걸 사지 말고 그걸 따라가는, 방금 얘기하셨던 B급 뭐라고요? 못난이. 아, B급 못난이 전략 그런 거 짱입니다. 제가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대장주 사면은 좋죠. 근데 언제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솔직히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맞아요. 공부하시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그거는 뭐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투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Right now. 그럼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얘기는 to be continue.